네, 반갑습니다. 고전 시가칠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전 시가 문제를 보기 전에, 지문을 분석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보기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4번에 있는 보기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보는 작품이 가사 작품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봤던 시조 작품과 달리 조금 더 길이가 길기 때문에 정보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조와 우리가 평소에 읽는 소설 그 중간 정도에 집중도로 좀 세밀하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물을 형상화한 가사 작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물을 주제로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텐데, 특히 이러한 가사 작품에서는 작품의 처음과 끝에 내가 말하고 싶어하는 인물에 대한 소개와 그에 대한 화자의 생각인 논평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특히나 복수의 인물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중간중간에 소개가 삽입되기도 하고, 이때의 논평, 평가나 비평은 특정한 행동을 권하는 당부의 말로 끝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의 인물이 긍정적인 인물이 아니라 부정적 인물인 것 같아요. 따라서 부정적 인물을 형상화할 때에는 논평을 최소화한 채 현실에서 벌어지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나열하고 조금 웃기게 만드는 희화의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나쁜 행동을 나열하고 웃기게 표현함으로써 가사의 교훈적인 역할, 어떤 것을 가르치고 전달하고 싶은 역할을 표현할 수 있고, 특히나 화자랑 작품 속의 인물을 직접적으로 연결짓는다라기보단 약간의 거리를 둠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변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긴장해야 되고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가사 작품이구나. 특정한 인물에 대해 소개를 하는데 그 인물은 지금 좀 부정적인 것 같다. 논평이 있기도 하지만 그 논평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있는 그대로 나쁜 모습을 나열하고 있지는 않나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본문 돌아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부터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대상이 나오는 것 같아요. 흉보기도 싫지만 저 부인의 모양을 보아라. 이때 저 부인이라고 하면 내가 지금 풍자하고 싶은, 비판하고 싶은 첫 번째 대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이유는 조금 전에 보기에서 부정적 인물이라는 힌트가 있었고, 흉보기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상황을 참고했을 때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또는 풍자하고 있구나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출가한 지 석 달 만에 시집살이 심하다고, 시집살이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집을 나온 지, 지금으로 치면 결혼한 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친정의 편지에서 시집의 흉도 허다하다,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계엄스럼부터 되었어라까지는 편지의 내용을 직접 소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지의 내용을 직접 소개하면서 시댁 식구나 하인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별표되어 있는 거 참고해서 지금 읽어보면 이제 시어머니나 시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시기를 하고 셈을 내는 것 같아요. 시기하고 셈 내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 다음에 뭔가 빈정거리고 놀리는 시누이랑 뭔가 조금 더 엄격한 동서며 요악한, 뭔가 악독하고 간사한, 나쁜 아우동서나 여우 같은 첩, 그 다음에 남노여복이라고 하면 남자 여자 노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자 여자 노비가 들어가며 나오며 다 이렇게 이제 뭔가 뒷담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 봐요. 모함하고. 근데 하지만 생각해보면은 아랫사람 같은 경우엔 아랫사람을 내가 좀 잘 돌봐야 하는, 지도하는 도리가 필요한데 이것을 하지 않는 저 부인의 행실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아랫사람을 특히 지도해야 되는 도리에 어긋난 모습도 나타나네요. 남편을 믿었는데 남편도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내려가 볼게요. 자, 시집살이 못하겠다라고 간수병을 기울인다는 것은 자살하고 싶다, 나쁜 생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치마 쓰고 내닫기, 보찜 싸고 도망치래. 시집살이 못해서 계속 투덜대는 것 같고요.
아이고 오락가락 이걸 못 견뎌가지고 여자 스님이나 따라갈까 아니면 들에 구경 가볼까 나물 뜯어볼까 라고 하면서 계속 시집살이에 대한 좀 답답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긴 장죽이 번님이고 문복하기 소일이다. 긴 장죽은 담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긴 이렇게 대 같은 데에다가 담배를 피웠기 때문에 담배를 자주 피고 있고요. 뭔가 점치는 것을 자주 한다라고 얘기해요. 소일은 어떤 뜻이냐면 특정한 하는 일이 없이 시간을 보내는 걸 소일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겉으로는 서러워하지만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고 반분대로 일을 삼는다라고 하는 건 화장하고 외모 가꾸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화장도 많이 하고 털도 뽑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부모가 이렇게 해서 되겠나 하고 걱정을 하면 말대답을 그냥 풍덩풍덩 뭐 대충 했다. 시부모를 조금 함부로 대하는 모습인 것 같고요. 남편이 걱정하면 조금 삐뚤어져 가지고 말대꾸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들고 나니 초롱꾼에 팔자나 고쳐볼까. 그 다음에 양반자랑 보도하며 색주가나 되어볼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뭐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뭐 술집이나 한번 해볼까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잘 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아비를 섬기는 도리도 정확하게 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첫 번째 비판 대상이었던 저 부인에 대한 얘기였고요. 지금부터는 두 번째 비판 대상을 보러 가겠습니다. 남대문 밖에 있는 뺑덩어범, 천성, 타고난 성격이 저런가 라고 하면서 두 번째 비판 풍자의 대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이고 배워서 저러한가 본데 없이 자랐구나 뭐 본 거 딱히 없나 보네 배운 게 없네 라고 하면서 부정적 평가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 물음 맞춤 싸움줄로 세월이고 나가면 말다툼하고 들면서 음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뭔가 다른 사람들이 이간질하거나 아니면은 다투고 있는 모습이 자주 등장하는 것 같아요. 자기 조상은 신경 안 쓰고 불공하는 것을 신경 쓰고 뭔가 무당, 푸닥거리 이런 데에 나의 의복이 다 나가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지금 조선시대에는 사실은 유교적인 도리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교적 도리에 어긋나게 불교나 아니면 무당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습도 비판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자기의 조상은 젖혀놓고라고 하는 건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남편은 삽살개 뒷다리 같고 자식은 털벗은 솔개미인 것 같다. 조금 비유적인 표현으로 가족을 돌보지 않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엿장수나 떡장수가 오면 내가 이거 사는 건 아기 때문이에요. 아이 때문이에요. 하면서 자신의 탐욕스러운 약간 먹성을 다른 사람, 특히 아이의 핑계를 대고 있고요. 물레 앞에서 손아픔하고 기지개를 켜는 것은 집안일에 관심이 없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이야기책이나 많이 읽고 음담패설로 시간을 보내면서 다른 사람을 이간질하고 똥을 먹였다라고 하는 표현은 난처하게 만들었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뭔가 신세가 이제 좀 거짓골이 되었다라는 내용으로 D부분이 빠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때 씨아라고 하는 거는 목화실을 빼는 기구를 얘기합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간은 줄어지고 걱정만 늘어가네. 대비되는 준다, 는다와 같은 대비되는 어휘를 통해서 살림살이가 점점 나빠진다라는 것을 드러내고요. 치마는 짧아지고 허리는 길어간다. 뭐 살이 찌는 것 같기도 해요. 뭔가 좋지 않은 집신에 자식을 들쳤고 여러 가지 집에 가서 음식 주세요라고 음식을 받아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구워온 양식이 거의 다 끝났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술이나 한 잔 먹자라고 얘기해요. 아이 싸움, 어른 싸움 때문에 부인이 잘못했는데 남편이 매를 맞는 상황이 있고요. 괜히 화를 내서 자식을 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누가 이렇게 했냐라고 하면서 중매를 한 사람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조금 더 읽어볼게요. 지금 며느리를 쫓은 것 같아요. 며느리를 쫓았으니까 아들은 이제 혼자가 되었고 시집간 딸 자식을 데리러 오니까 남의 집은 결단이 났나 봅니다. 이 사람
지금 뺑덕어멈이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족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다른 가족을 어렵게 한다라고 하는 상황을 뭔가 대꾸, 유사한 통사구조를 반복함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뭔가 무례하고 뭔가 예의 없고 음란한 대화를 좀 자주 하는 것 같고요. 손을 막 두드리면서 울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머리를 싸서 이제 들어누운 것 같아요. 간통한 사람을 달고 달아나다가 이 사람이 아마 노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노비로 소속시킨 거에 대해서 시적 화자는 흐뭇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통쾌하다라고 하는 정서가 직접적으로 표출되고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D 부분은 이제 화자가 얘기하고 싶은 말들이 다 드러납니다. 아, 사람들아, 이 사람들의 거동을 자세하게 봐라. 나쁜 줄 알았으면은 고쳐야 되고 옳은 줄 알면 그거를 행하세요. 아무리 변변치 않더라도 우리가 나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모르더라도 옳고 그를 모르겠냐라고 말을 합니다. 뭔가 서리법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그런 일, 옳은 일에 대해서 깨우치고 있습니다. 자, 작자미상의 용부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용부가는 좋지 못한 부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가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지문의 내용을 살짝 살펴보고 이제 나아가서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